원장님, 네,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네. 그 투기과열 지구 내 지역주택 조합 사업에 관한 뉴스더라고요. 이제 뉴스도 많이 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한 모양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10월 15일 날짜에 투기과열 지구.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분양권 매매 계약을 그 지정 전에 하고 잔금을 지정 후에 치른 모양이에요. 네.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입주권을 그렇게 진행한 사람들한테는 안 주는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막 뉴스에 되게 자극적으로 지금 8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다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다른 법인지 모르겠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 신고까지 마치면은 입주권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네. 그거랑 이 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되는 법이 다른 건지 조금 원장님께서 정리 한 번만 헷갈리죠? 네, 맞아요. 헷갈리죠? 네네.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는 아세요? 네, 알죠?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알긴 아세요? 네, 알긴 알아요.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아냐면요. 네. 이거 원수한테 권하는 약간 뭐 그런 거. 우선 주워 들은 건 있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원수한테 권하라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 지주택으로 강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리님이 지난번에 물어봤던 그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모아봤거든요. 그 봤던 뉴스를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뉴스. 네. 내 집 왜 못 들어가? 지주택 분양권 날벼락.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에서 10월 15일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 납부가 규제 이후 완료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계약자들은 입주가 내년 2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정비사업에서 배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은 언제?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네. 오늘 집에 갈 수 있겠네요. 네. 집에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그것처럼 뭐 지역주택조합도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건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지주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왜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까? 한번 읽어볼래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980년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위험한 주택 공급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시행사가 아닌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지 확보율 95% 요건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하는데 땅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토지 매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폭증하고 공사비까지 치솟으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80년대 이제 서민 주거환경 때문에 나온 건데 모든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럼 모든 땅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네. 그 돈을 투자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을 조합원이라 그래요. 그럼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 집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투자한 돈을 받은 주체는 지역주택조합은 그 돈을 다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역 내에 있는 땅을 다 사야 되겠다. 땅이나 뭐 위에 상가나 아니면 빌라나 이런 걸 다 산 다음에 싹 다 밀고 거기다가 뭘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 일부 업무 대행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거나 심지어 조합 자금을 횡령, 배임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은 수년째 시작인데 조합원들의 돈만 빠져나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싸게 내 집 마련이라는 달콤한 말로 시작되지만 끝은 시간, 돈, 정신적 피해를 모두 떠안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씁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권하라. 그쵸? 아까 제가 했던 말. 그죠? 네네네. 지역주택조합은 누구한테나 권해라? 원수에게나 권하라. 원수에게나 권하라. 내가 사귀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어요. 근데 소심해서 말은 못하겠어. 그러면 조용히 데리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서 가입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떠납니다. 누구한테나 권하라고요? 원수에게나. 원수에게나 권해라. 지역주택조합. 이거 여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투자하시면. 자, 그래서 지역주택이 이제 뭔가라는 걸 봤습니다. 투자금을 받아서 거기 투자금 받은 조합이 모든 땅을 사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투자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요걸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요. 지역주택조합. 그러면 이런 데서도 사업이 거의 95% 이상 안 갑니다. 아까 봤죠? 폐해를 봤잖아요. 뭐 횡령하고 배임하고 막 뛰어먹고 도망가고 뭐 사업하러 땅 사라고 했더니 뭐 그냥 다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안 되는데 95% 땅을 이상 사야 되니까 나머지 그래서 5%는 매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데도 일부 된 데가 있어요. 몇 프로가. 아까 100%는 아니니까. 네. 몇 프로 된 데에서도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분양권을 양도받았더니 현금 청산되더라. 그러니까 열받죠. 네.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 납부가 규제 이후에 완료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완료돼 이후에 이미 납부가 규제 이후에 됐으니까 조합원 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 산 사람들은 열받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가 어디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에 나와 있는 지금 이 구역이거든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0월 15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납부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조합원 승계가 거부당했다 이 얘기죠. 네. 여기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 계약자는요 10월 10일 날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10일 날 체결했고 13일 날 거래계약 신고했어요. 네. 문제가 없죠. 네. 근데 15일 날 발표 났다고요. 네. 그리고 16일이 지난 29일 날 10월 29일 날 잔금 냈대요. 네. 그러고 나서 끝나가지고 이제 조합원 승계 받았다고 했더니 국토부에서 승계 안 된다는 거야. 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너 10월 10일 날 매매 계약했잖아 이러면서 네. 잔금을 내야지 10일까지 이러면 아니 갑자기 자기들이 15일 날 발표해놓고 내가 내일 발표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미리 얘기해 주든가 그러면 아니면 한 달 후에 발표 나니까 미리 살 사람들은 뭐 잔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통보하고 안 돼 이러면 이 지금 재산권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장승배 기역 앞에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참 거의 다 올라갔죠? 헐. 한번 볼까요? A씨는 뭐라고요? 아파트 입주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계약한 8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아 위기에 처했다. 일부는 양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워 심각한 재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외국으로 간 거예요. 팔았으니까 돈 받고 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자, 주택법 이제 뭐라고 됐습니까? 제22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그 판단 시점을 계약일로 볼지 잔금 납부 시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딱 나오면요 항상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이거는 이제 결론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 과정 주택법 시행령 22조를 보셔야 돼요. 직접 보셔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네. 이런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실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 수익적인 거를 볼 때요 눈에 딱 보입니다.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이런 말만 듣고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말고 끝나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걸 네. 완전히 내 걸로 만들려면 정확하게 들어가셔서 이 주택법 시행령을 보셔야 됩니다. 찾아왔거든요. 네. 빨간 한번 읽어보세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 거. 이건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원래 조합 설립되면은 이게 승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는데 예외 조항이 있다고 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뭐라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예,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건 95%가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이제 거의 끄트머리까지 갔으니까 계속해서 묶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그때는 뭐가 가능하다? 양도, 증여,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원래는 안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가능하다 예외로. 네. 다시 다만 네. 법 제64조 1항 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안 된다. 근데 예외로 된다. 근데 다시 예외로 안 된다. 안 된다. 아, 법 참 더럽게 만들었죠. 아무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원래는 이게 되는다.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지금 매매를 샀나 봐요. 네네네. 매매를 샀으니까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경우도 안 된다는 거야. 네. 볼까요? 그런 경우가 어딘지. 읽어보세요. 제64조 1항. 뭐라고 썼어요? 투기가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아, 이게 이거야.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원래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이 설립되면 승계가 안 된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된다. 된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투기가열 지구. 투기과열 중에서는 다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어. 내용이. 그럼 뭐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언제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리까리하다가 계산한 거야. 여기 이해됐죠? 네. 아, 주택법이 지금 이래요. 주택법이. 자, 밑에 한번 읽어볼래요? 재건축 단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가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쵸. 여기 도정법은 그게 있다 그랬죠? 네. 한 번 더 복습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정법입니다. 한번 빨간색만 읽어보세요. 네. 투기가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뭐예요? 준다 안 준다? 준다. 네. 예외적으로.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안 돼. 되는데 준다. 어느 경우에 주느냐? 봤더니 7호입니다. 7호. 그쵸?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을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9조 3항 법 제3 요걸 얘기하는 거죠? 네네. 법 제39조 제2항 제7호에서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 오케이. 도정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지정된 날부터 60일이네.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거죠. 이거 네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구체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도정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까 10월 15일 이전에 샀고 그럼 10월 15일부터 며칠? 60일 안에 뭐 하면? 신고하면. 거래 거래 신고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게 법에 나와 있는데 네. 주택법은 나와 있다는 거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냥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된 경우 끝.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매 계약 체결 시점만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아, 이거 이해됐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법을 보니까, 그죠?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위 양도는 잔금 납부를 완료한 시점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에서도 적극 행정위원회는 여러 심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됐다. 구제 방법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지금은 안 주죠. 안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이 많았나 봐요. 네. 많았나 봐요. 이어서 뉴스가 뜹니다. 국토부는 12월 31일 지주택 분양권이라도 투기가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지위 양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가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예외 규정은 없다. 네. 하지만 뭐 한다고요? 지금 구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후속 뉴스가 떴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지역주택 조합에서 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네. 전매가 이루어지는데 네. 예외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네. 주겠다 이 네. 얘기잖아요. 네. 아까 10월 15일 이후에 네. 이전에 샀고 이후에 잔금을 낸 사람한테는 그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그럼 이제 15일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돼야 안 돼요, 전매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는 거고. 네, 지금은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정법에 관련된 건 구체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네. 왜냐면 경매가 많이 나오니까. 네. 아까 그 지역주택 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경매가 나올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면 또 따져봐야 되잖아. 투기과열지구는 전매가 금지된다. 그럼 또 네. 예외조항이 있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내가 경매 나와서 물건 받으려고 하니까 네. 여기가 지금 지역주택 조합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경매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경매요? 경매에는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경매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별로 없죠. 네. 그죠? 네. 우리 물건들 받으려도.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사업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보세요.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냐면, 이 구역 내에 있는 땅을 다 사요? 사는 거죠. 네. 누구 돈으로? 투자한 사람 돈으로. 네. 그 투자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조합원. 조합원이라고 한다고. 네. 그럼 이 투자한 사람들은 원래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물건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네요. 그렇지. 어...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알아보니까 지역주택 조합이 공사하는데 네. 지역주택 조합이 사업을 하는 데서도 경매가 막 나오던데요? 여기 있죠? 네. 그건 뭐예요? 경매가 나오는 물건은 내가 그럼 낙찰받으면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걸 따지는 뭘 따져야 돼요? 지역주택 조합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이런데 지금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합원이라고 한다고요. 네. 조합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분양권은 경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이건 권리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부동산이 나와야 돼. 경매는 네. 부동산이 나와야 되는. 그러면 요런 부동산이 경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런 부동산이 경매가 나와요. 이건 나오겠죠. 경매가 이분이 망하면. 그럼 요런 거를 받으면 입주권이 나온다? 이런 걸 받으면 내가 이런 걸 받았다는 건 이 여기 지금 뭐 한다고요? 지역주택. 지역주택조합이 뭐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을. 사업을 하려면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땅과 건물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매 나온 걸 내가 받으면 누가 온다? 저기 오겠죠. 지역주택 조합에. 지역주택조합이 뭐하러 오겠어 나한테? 사러.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지. 알바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박기를 하든 뭐를 하든 금액을 비싸게 팔든 아이고. 어쨌든 간에 네네. 나는 나한테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핵심이. 아.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우리가 경매 나와서 아까 투기과열지구니까 이런 거 전매 금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없다고요. 그럼 안 나오느냐? 아니요,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건 좀 이런 건 저도 이제 거의 못 봤는데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거 아까 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분양권. 우리는 이제 보통 입주권과 분양권을 구별할 때요. 입주권은 기존에 있던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입주권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청약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특별 뭐 이렇게 조건에 의해 가지고 청약 받는 거 있잖아요. 청약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받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양권은 권리죠, 권리. 네. 원래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나 이런 걸 땅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아파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 일반 분양을 청약 넣어가지고 당첨돼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당첨되면 나한테 어떤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의 권리를 주는 거죠. 네. 권리. 그럼 이것도 돈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돈을 넣고 분양권을 받기로 했고 분양권을 받았어요. 미래에 32평형짜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재산이 되잖아요. 이것도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이걸 이제 특별 현금화 그 명령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 경매에서 보기 힘들고요. 거의 이제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채권자가 알아야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거라. 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 이런 거는. 어디다 투자했는지 모르고. 근데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 현금화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근데 거의 우리가 이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질문 같은데 그 만약에 거기 지역 내에 있는 분양권이 안 나오는 그 물건을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소유주가 됐어요.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이제 그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좋은 질문인데 구역 내에 내가 예를 들면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빌라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합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투자를 받은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그랬죠. 네. 조합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사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근데 내가 보니까 괜찮아. 네. 그죠? 그럼 나도 여기다가 투자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조합원이 되죠. 조합원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 집을 주겠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얘들이 할 때 5억에 분양합니다. 5천만 원 넣으세요. 이러면 5천만 원 넣으면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니들이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계약금만 얼마? 5천만 원 넣고 나중에 이거 사갈 때 잔금은 서로 예를 들면 얘가 가치가 5억에 사기로 했다. 내가 사는 게 5억이다. 그럼 상기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내용이. 그러네요.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투자해서 조합원이 되는 거죠. 투자해서. 누구한테만 권해라? 누구한테? 지역주택조합은 누구한테 권하라고요? 원수. 원수한테 권하라. 근데 내가 네. 나한테 권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지주택에 사는 사람도 이게 사기가 좀 벅차면 네. 그렇게 꼬시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하나 줄 테니까 네. 계약서 씁시다.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면 아직 이사 안 나가도 되니까 매매할 네, 때까지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럼 결국은 그 얘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돈 투자해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상관없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개념과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지금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조합이 설립되고 뭐 하면 우리가 현금 청산되는 게 많으니까 우리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관련된 우리 법령들 다시 한번 체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죠? 네. 네.